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 이제 나이 50 정도 가까이 되신 분 중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 오는 게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 문의를 와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해주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해줬던 얘기들을 오늘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에 퇴직하고서 한 3년 만에 이제 작가로 운 좋게 변신을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말이든지 글이든지 되게 말을 할 때 두 가지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앞에 결론을 내주고 뒤에 그 결론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첫머리에 먼저 핵심을 말하고서 시작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라 먼저 첫머리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먼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하려는 주제를 갖다가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야 전문가가 된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세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먼저 책을 쓰는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책을 왜 써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이 책을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책을 쓰는 이유를 얘기하고, 다음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왜 책을 써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한마디로 시작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전문가가 됩니다. 이 얘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글과 그 경력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책을 쓸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대부분은 글을 쓰면서 자기 안에는 내재된 이런 전문성들이 이 발현이 되면서 극대화되면서 전문가로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전문가들의 모습, 작가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였고 작가 같은 사람은 없었고 책을 쓰면서 전문가가 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작점들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뭐, 까짓것, 유명 작가도 책을 쓰면서 전문가로 되었다는데, 까짓것 나라고 못할 거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덤비면은, 그래서 오늘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의 절반을 다 쓰신 거예요. 진짜로요. 책의 여러분들은 절반을 다 쓰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쓸 때 전문가가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될 거냐, 퇴직이 돼서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책을 쓰면서 어떤 전문가로 거듭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방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 이후에 책을 쓰는 전문가라면 저는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답니다. 청년들이 말을 건넬 수 있는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 청년이 일을 배우고 싶은 리더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책을 쓰게 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거창하게 마크 저크버거나 이런 마크 저크버거 같은 그런 창업자에 관련된 글을 갖다 쓴다든가 그런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 아니면 손흥민 선수처럼 손흥민 선수 같이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한강 작가처럼 글을 진짜 잘 써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쓰는 그런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 50이 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은 어쩌면 조연의 역할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전문성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청년이 말을 건네고 싶은 어른이 될 거고요. 청년이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리더로, 그래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를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 책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책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전문가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책을 써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 그렇다면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글을 잘 쓰는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글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 잘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보통 책을 써야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말을 건네고 싶은 어른이나 청년이 일을 같이 배우고 싶은 전문가가 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명백합니다. 명백함에도, 그러나 이런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글쓰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명이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 퇴직한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글을 안 쓰는 변명이 이겁니다.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이유를 한마디로 그 이유를 갖다가 표현한다면 잘 쓰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편하게 쓰면 다 되거든요, 글쓰기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쓰는 것들이 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글 잘 쓰려고 해서 아예 글쓰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쓰겠다는 마음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진짜 못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 아내마저도 작년에 저와 같이 해서 책을 출간했어요. 아들과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이 책 저 아내가 공동저자입니다. 아내도 썼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했던 얘기를 갖다가 딱 세 마디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 세 가지 일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잘 쓰려고 하지 마라. 일단 써라. 일단 쓰고 나서 수정해라. 이 세 가지 일단을 얘기했습니다. 제 조언을 듣고 그게 글쓰기에 두려움 많은 아내도 쭉 꾸준하게 책을 써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회가 공동저자로 해서 책을 써서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조언들이 아마 글쓰기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갖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눈높이를 낮추고 일단 잘 쓰려고 하지 마라. 둘째, 마음을 열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일단 그냥 써라. 세 번째는 머릿속에서 다듬을 수 있게 일단 쓰고 나서 다음에 수정해라. 이 세 가지 방법만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다 누구나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제 첫째 조언이 잘 쓰려고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눈높이를 낮춰야 글을 쓰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야 책상에 대부분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책상에 앉아야지 글자가 뭐라도 극적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극적거려서 써낸 글들을 뭘 더 수정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대한 소설가인 해밍웨이도 노인과 바다를 100번을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초보 작가들이 최소한 10번을 수정해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글을 쓰게 되면 못 쓸 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0번 정도 또 수정하면 어떤 글이든 다 훌륭한 글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으시라면 잘 쓰겠다는 생각 버리고 일단 쓰시고요.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이, 처음에 책을 썼던 방법이 이 방법인데, 이 방법에서 좀 얘기한다면, 첫 책을 썼을 때 하루에 한 편씩 그냥 썼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사실은 긴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겨우 반 페이지? 이것도 쓰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점차적으로 써가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되고 한 페이지 반이 될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힘은 계속 쓰는 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경험이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 전날 무엇을 쓰겠다는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 주제가 적합한 생각의 단편들을 메모만 해둡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득에 대한 글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소득은 이런 것이다 하고 뇌가 알아서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메모 위에다가 쓰는 순간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치고
꿈속에서 느꼈던 것을 덧붙이면서 1페이지로 뒤도 안 보고 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초고를 완성하면 바로 산책에 나갔다가 산책 후에 돌아와서 3-4번씩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글들을 모아가지고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쓴다는 것들은 일단 쉽게 말하면 일단은 잘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일단 쓰시고 일단 쓰고 나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드실 텐데요. 그런데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글쓰기는 매우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쓰는 습관들을 좀 들이기 위해서 저는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일단 책상에 앉을 수 있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책상에 앉을 수 있는 마음 자세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쓰겠다는 생각 없이 뭔가 하나 기록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생 경험이 40년이고요. 직장생활 20년이면 준비와 재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기만 하면 돼요. 자신의 숨어있는 쓸 수 있는 소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들이라면 넘치기 때문에 이 넘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으시고 그냥 쓰면서 글쓰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만의 방법인데 이 방법은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손으로 읽는 필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읽는 게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필사를 한 부분을 갖다가 입으로 읽어보세요. 입으로 읽는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선택해서 한 페이지씩 필사하고 낭독을 하게 되면 글쓰기의 능력이 일취월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일단 잘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 쓰고 난 걸 갖다가 수정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은 충분히 책 한 권을 낼 수 있는 작가로서 전환될 만큼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게 배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야 작가가 된다는 이런 얘기 속에 흐르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잘 쓰겠다는 생각 없이 일단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책이 완성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작가가 되었다는 신비로움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글 쓰는 것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날 토해내는 것들이 사실은 저를 갖다가 얼마나 공부시키는지 여기 계신 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어서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바는데 저는 그것보다 써서 얻은 게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글쓰기를 위해서 읽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읽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고요. 글쓰기를 위해서 경험하는 어떤 것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내가 갑자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가를 넘어서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작가와 베스트셀러 작가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요, 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는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운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 없이 작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가가 된 자질은 갖춘 분 중에 운이 닿게 되면 베스트셀러 작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쓰겠다는 생각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작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잘 쓰겠다는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어 글이 더 잘 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쓰게 되면 그러면 퇴직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작가가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를 얘기할 때 명함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작가 정선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서 이 자리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제가 전 직장에 했던 그 경력과 그다음에 작가라는 커리어가 합해져 보다 보면 새로운 업을 갖다 선택하는데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면 대학 교수로서 정스토리라는 그 비즈니스 대표로서 새로운 커리어를 계속 빌드업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빌드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바로 글쓰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글쓰기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좀 놀라실 텐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반드시 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퇴직 프로그램에도 책을 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퇴직 연령이 나이 50이라는 건 인생의 거의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기인데 이 반환점에 나오는 50시대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뒤돌아본 걸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재수 없으면 90대, 100세까지 사는 그 시간들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걸 짚어보면 과거에 내가 있었던 위치가 있을 거고요. 현재 내 위치가 있을 거고요. 과거의 현재 위치를 갖다 쭉 이어서 미래의 위치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는 그 작업들의 기본적인 바탕이 글쓰기라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발자취들의 되새김질 하다 보면 그 되새김질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다는 걸 갖다 좀 더 명확할 수 있고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한 방향 설계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책 쓰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터닝할 수 있는 새로운 반환점을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면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들이 안에 펼쳐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왔던 그 경험들이 안에서 쌓여졌던 것들이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들을 갖다가 이끌어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잠재적인 능력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책을 내기 이전과 책을 낸 이유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비는 세 번의 변태 과정을 거치는 완전 변태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비가 보통 이제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렇게 변했는데 저는 책이라는 과정은, 책을 쓰는 이 과정은 그 번데기, 그 꼬치 안에서 있던 쭈글쭈글한 이 번데기를 벗어내고 나비로 헐헐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셔서 책을 내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신비로움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나아갈 인생들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갖다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야 전문가가 됩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는 잘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 쓰고 나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변태되어서 나비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인생을 저는 살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 나비로 새롭게 날아가고자 하는 준비들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저는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즐거움을 꼭 맛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